네, 백현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교폭력 관련 교육 진행을 맡은 백현고 생활인권안전부 교사 이유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앞에서 뉴스를 보시고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학교 폭력이란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경력이 화려하실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8년째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한명균 선생님 모셔보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달인 같네 무슨. 자, 우리 한명균 선생님은 어쩌다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담당하시게 됐는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 수업을 같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학생부랑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불의를 보면 저는 열심히 관찰합니다. 그 정도인 사람인데 속으로만 화냈죠. 그런데 담임을 주로 맡았었어요. 몇 년 동안 담임을 쭉 맡다가 어느 순간 신설학교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악마의 유혹이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 임무는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 선생님들을 봐봐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 너만 맞춰두면 여기 퍼즐의 조각은 완성된다.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은 믿으면 안 됐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 너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겠냐.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 1년, 3년, 4년 그리고 학교를 옮겨서도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명균 쌤의 스토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본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오늘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자유롭게 대담하는 식으로 계속 영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해볼 텐데요. 먼저 길지 않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하더라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곽튜브 선생님이 나오는 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유튜버고요. 저도 이제 지리 그리고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한 명인데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때는 학교 폭력에 대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때라고 할 수 있던 건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지? 그리고 뭔가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기상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 지금 여기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2012년, 13년 그때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학생들이라든지 거기서 폭력에 노출됐던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선생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그런 일도 좀 많았습니다. 둘이 싸웠으니까 알아서 화해해라. 알아서 화해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만 하고 그냥 끝.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법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는 그 법제화된 처리, 조치를 바랄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곽튜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살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0세 정도, 한 31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쯤이면 딱 그 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또한 거기 학교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인문계랑 그리고 실업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조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조금 약육강식의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어려움이라든지 좀 스스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본인이 해야 됐었어요. 남들이 봐주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생님도 여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그 당시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프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순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질문이나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곽튜브 선생님과 이제 같은 세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그때 세대와 지금 2023년 이맘때 지금 정도 세대가 가장 다른 점,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 차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법제화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폭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그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선도위원회라고 불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거기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린 학생, 그래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그리고 출석정지 이런 식으로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쉬쉬하면서 끝내는 것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가해자들은 본인이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을 받고 나면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꼰질렀냐, 네가 이렇게까지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가 가장 큰 거고요.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나마 요즘은 법제화가 돼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8년차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맡고 계신 한명규 선생님답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작년 그리고 올해 화제가 되고 있는 밈, 연진아 밈의 주인공 연진아 밈의 오리지널 더 글로리 예고편을 같이 보면서 다음 주제에 대해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글로리 예고편 다 같이 시청하고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큰 이슈가 되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예고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 예고편을 보고?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스토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 대본에는 없지만 이은민 쌤도 혹시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저도 예고편 위주로 띄엄띄엄 봤습니다. 띄엄띄엄 보았습니다. 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복수를 통해서만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는 정말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학교 폭력에 조금 자극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선생님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판타지 있잖아요. 선이 이기고 악은 반드시 벌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가 언제부터인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악은 생각보다 편하고요, 선은 생각보다 이를 지키기 어려워요. 여기서도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연진이네, 그 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괴롭히는 녀석들은요, 생각보다 편하게 살아요. 오히려 주인공이 이걸 더 복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걸 희생하고 그리고 더 많은 걸 포기하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짰잖아요. 시즌 1이 됐는데 시즌 2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해 학생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 학생들은 오히려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극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네. 편하게. 그 다음은 다시 현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정치권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순신 전 경찰국 고위지도층 간부 사건에 대해 한명균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학교폭력 관련된 가해자 입장인데 서울대까지 진학을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명균 선생님의 의견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정말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진짜 한두 시간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 있죠? 옛날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우리가 강원도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든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실제. 예,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전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친구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 학교는, 학생이 한 40% 이상이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입니다. 해외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특목고 중에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학교 폭력은 여지없이 일어났는데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학교 폭력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또 허점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의 허점이 잘 드러난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라도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피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분들께서는 이걸 듣고 되게 아쉬워하시거든요. 아쉬워하고 무슨 방법이 없냐라고 한숨 쉬시기도 하는데 뭐냐면 피해 학생인데 우리 피해를 가해 학생한테 입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눈물 흘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해 학생들이 아니면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보통 가해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말할 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을 말할 때는 최대한 줄이잖아요. 최대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도 피해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피해받고 살았는지를 인식을 잘 못하신 상황에서 대화 장소에 나오시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깊게 상담을 하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인이나 본인 자녀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발이 나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생각하는 진지하고 정성 어린 사과를 하는 분들은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수 정도는요. 형식적인 사과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금 일상적인 사과 있죠.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 이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적반하장식도 있어요. 우리 애도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사과 말고 더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서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얼른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말을 하고 싶지만 꼭 참아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중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건이 있는 대로 보고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런 사과 상황이라든지 화해 상황들을 다 지켜볼 의무가 있고요. 그걸 다 받아들여서 자 여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열려요. 그때 정순신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학교 자체에서 대책위원회를 했었고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결정했거든요. 지금은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그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곳으로 저희는 모든 자료와 모든 상담 결과를 넘겨야 됩니다. 넘기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졌느냐, 서로 제대로 된 화해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과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매우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지고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해를 할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화해 처리하지 못하고 저기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가면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거 이외에는 처벌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처벌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써진다는 거. 물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한 번은 쓰여지지 않아요. 1, 2, 3호. 그러니까 학교 내 봉사까지는 한 번은 적히지 않지만 두 번 이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래 있었던 것까지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예 말하자면 졸업할 때 원래는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기재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하고 2년 뒤에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화해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사라지게 해야지 맞다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학 과정도 조금 실제 감점이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감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감점이 어느 정도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활을 부른다는 게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주변 다른 학교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정말 나름 은밀하게 처리하거든요. 다른 일반 상황 친구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되게 은밀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성 관련 사건은 훨씬 더 예민하죠. 실제로 우리 학교는요, 많으냐 적으냐라고 한다면 건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밖에 못 드려요. 몇 건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는 학교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도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년에 일어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학교 폭력이 일어난 건수, 이게 사안 발생 건수라고 하고요. 위원회로 넘어간 횟수, 이 위원회로 넘어간 횟수는 실제 처분을 받은 횟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몇 번 넘어갔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둘 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다만 간간히 조금 여러 명이 얽힌 조금 심각한 사안들이 한두 개씩 나오곤 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더 이상 깊이는 못 말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찰에서는 먼저 때린 사람에게 더 강한 죄를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학생으로부터 폭행이 발생해서 제가 맞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세게 보복을 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생각보다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은 경찰에서는 일부 인정해주죠. 정말 일부입니다. 경찰에서는 보통 정당방위라고 하죠. 근데 정당방위의 요건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당방위라는 말을 알고만 있되 본인은 정당방위다라는 말을 입증받으려면 꽤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데 학교폭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폭력도 어찌 보면 범죄이긴 한데요. 학교폭력은 자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하지만 센 피해자냐 약한 피해자이냐, 거꾸로 말하면 강한 가해자이냐 약한 가해자이냐, 이런 걸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처럼 폭행이 발생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열받았죠. 더 세게 보복하고 싶어요. 더 세게 보복하면 본인이 만약에 좀 늦게 폭력을 가했을지라도 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약하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그것도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게요, 결국은 똑같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누가 더 셌느냐 이렇게 되게 되죠. 만약에 서로 화해가 안 돼가지고 화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조치를 받습니다. 물론 더 세게 때린 쪽, 더 많이 때린 쪽, 피해를 많이 입힌 쪽이 좀 더 조치는 세게 받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조치를 조금이라도 받는 것 자체가 학생 심순상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고요.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굴 밀치고 도망갔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이 안가품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질문과도 이어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더 글로리의 내용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일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번과 조금 두 번째 질문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폭력을 당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은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100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건수가 100건이 있다면 피해 학생도 100명 이상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피해 학생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맞았으니까 이만큼 복수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웃으면서 걱정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일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사과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라도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착한 심성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정서가 황폐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고요. 결국은 안타깝지만 본인이 폭력에서 아픔에서 이겨날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까지는 아닙니다. 화해하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저희가 억지로 연결시키고 그럴 수 당연히 없어요. 피해 학생이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게 전달하고 가해 학생 측에서도 미안한 말을 계속 하게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보복 방지 가해 학생의 2차 가해 방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하루빨리 학생 생활 짧잖아요.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흡연을 말리다가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기 좋죠. 예. 참고로 여러분들 흡연은요 학교폭력법이 아니라 알죠? 그 교칙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활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처벌을 받겠죠. 보통 우리는 흡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제대로 걸리게 되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렇게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흡연을 말리려 하다가 흡연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불안해요. 왜냐면 때렸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폭력이고요. 그리고 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학교폭력은 법으로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조치 여부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흡연을 말리려 하다가 때렸는데 오히려 흡연한 애한테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그건 있어요. 흡연을 다른 친구 앞에서 억지로 하게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 하나를 앞에 두고 담배 연기를 일부러 풍겼다. 이건 폭력입니다. 담배를 피운 게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폭력의 일종으로 봐서 이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같이 피는 무리에 같이 있었다. 이거는 같이 핀 거랑 비슷하게 해당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속에서 계속 불복하고 소송을 계속해서 걸면 결국에는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피해 학생만 계속해서 곽치부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법이 이렇게 생기니까 강제력이 생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권력과 상관없이 뭔가 대가를 치를 것 같은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자, 다만 이게 소송이 조금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한 게 가해 학생한테도 소송이 위험한 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랑 피해가 확실하잖아요. 언젠가는 집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죠. 다만 이런 게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학 입학시까지 어떻게든 소송을 끌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안 써진 상태로 어떻게
졸업 때까지만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나이다 긴다고 하는 검사 자제도 결국은 마지막에 판결 내려졌거든요. 고3 때.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나오는 법안으로는 소송 중이라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적은 내용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그리고 아니면 졸업 2년 후까지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 자체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난 상처를 다 씻을 수는 없고 앞으로 벌어지는 것만이라도 조금 더 보완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의는 이긴다고 하는데 과정은 좀 험난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소송하면요 변호사비 많이 나옵니다. 시간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학생만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도 당연히 공부 못합니다. 물론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질문들을 통해 약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 분량상 너무 길게는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해당 질문들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수집해본 학교폭력과 관련된 설문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설문 첫 번째,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 전체가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비율이었다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요, 일단 법률이 미비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꼽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따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조치나 법률의 수위, 현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은 일단 반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학부모님, 학생들 전부 얘기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더 강해져야 된다, 반. 그리고 막강히 제한해야 된다. 가해 학생들이 절대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조금의 이득도 누릴 수 없도록 강력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반이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학교폭력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자, 제가 내용을 엄청나게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복수 클릭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답변은 무엇이냐? 가해 학생에게 일단 피해 학생과의 분리죠. 원래는 3일 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기간을 늘려서 뭐 처분 전까지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이게 경중에 따라서 사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뭐 가해 학생만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 학생만 편드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 학생한테 조금 더 강한 걸 제시해 놔야지 뭔가 억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법률로 확실히 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이게 공정사회인가 봐요. 다른 설문과 같이 좀 항상 설문을 가끔 돌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과 법률의 적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가해 학생한테 확실히 제한을 많이 걸어서 피해 학생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가해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더라 라고 하는 느낌은 저도 받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법을 적용하거나 실행하는 입장으로서 그 법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거는 직분상 꺼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제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렇다고 비겁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머리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가해를 하고 있었는 건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시키고 있진 않았는가. 다른 친구들한테 싫다고 말했는데 욕설이라든지 뭐 신체적으로 건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모욕하는 말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이버상에서 다른 친구들을 몰래 욕한 적은 있는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몰래 욕하더라도
알려지면 문제가 돼요. 아예 사이버상에서든 현실상에서든 모르는 친구 사이에서든 다른 친구 욕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욕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 사회에선 이게 정말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해당 내용 질문을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해준 몇 명들은 아마 선생님이 은근히 조용히 불러가지고 뭔가를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자, 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렇습니다. 슬슬 이제 뭐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은민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요 하명길 선생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말씀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이 학교폭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저희가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것을 주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긴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은 이게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즐겁게 그리고 남은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